초창기에는 칼로. 이렇게 자르는 건가요? 네, 잘랐어요. 대패 삼겹살 들어보셨죠? 아, 네. 네, 각막을 대패로 밀듯이 밀어요. 과거 스마일에서 아토스 스마일로 넘어오면서 수술하는 의사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호스 안과의 이상미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앞에 MZ세대를 대표하는 세 분의 저 유튜버 분들이 오셨어요. 혹시 라식 라섹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알고 계시죠? 깎는다. 네, 깎는다. 오늘 라식은 좀 덜 아프고 라섹은 좀 길게 아프다. 사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어요. 시력 교정술은 굉장히 예전부터 시작이 되어 왔어요. 실제로 이 수술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부터 지금까지 업그레이드 되어 왔고요. 이제 아까 각막을 깎는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이 기지를 깎아서 안경 모양처럼 깎아서 이제 내 시력을 잘 보이게 하는 이제 그런 원리가 라섹과 라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지를 깎기 위해서 라섹 같은 경우는 상피부터 벗기고 들어가요. 그래서 상피를 제거한 다음에 이 안쪽에 각막 기지를 깎아주면 그게 이제 라섹이 되는 거고요. 이 상피가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보통 통증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는 라섹으로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서 통증을 좀 줄이고자 발전이 되어온 수술이 이 라식 수술입니다. 대패 삼겹살 들어보셨죠? 아, 네. 네. 각막을 납작하게 고정시켜서 밀어요. 듣기에 좀 더 아파 보니까. 어떡해. 네. 이 열린 뚜껑은 다시 덮어주면 제자리 붙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수술이 라식이고요. 통증을 느끼지 않는 이 기질층만 깎아냈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뚜껑이 평생 동안 100% 안 붙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라섹에 비해서는 건조증이 더 오래, 더 많이 유발되는 그런 단점이 또 있어요. 이 스마일 라식 같은 경우는 레이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을 해요. 펜토초 레이저는 각막을 투과해서 각막 안쪽까지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만들어진 각막 조각을 꺼내기만 하면 수술이 끝나거든요. 최소 절개, 대략 한 2-3mm 정도 절개를 해서 거기로 이 렌티클 조각, 각막 실지를 꺼내면 수술이 끝나는 게 스마일 라식이에요. 더 간편한 그렇죠. 그래서 이 스마일의 원래 명칭은 최소 절개 렌티큘 적출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일이라고 붙인 거고요. 최소 절개를 남기기 때문에 건조증이 굉장히 덜하고 회복 기간이 굉장히 빠른 수술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라식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이틀, 스마일 같은 경우는 대개 하루? 그러면 수술을 받고 그냥 점점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물론 이제 개인 차는 있기는 한데 오전에 수술을 받으시면 저녁쯤 돼서 벌써 잘 보인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엄청나겠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빨라요. 이제부터는 5세대라고 불리는 이 아토스 스마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주로 빗번짐하고 난시가 조금 덜 깎이는 그런 단점들이 조금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토스 스마일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이드 컷이 없다. 두 번째는 난시 교정이 정확하다. 네. 과거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컷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바닥 컷. 이렇게 바닥 컷이 들어갔고 두 번째가 사이드 컷. 두 번째가 사이드 컷이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고요. 세 번째가 이 위에 캡 컷이라고 하는 위에 컷. 이렇게 들어가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단차가 생기잖아요. 네. 렌티큘을 빼냈는데 여기가 원래는 자연스럽게 붙으려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잖아요. 각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가 사이드 컷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뜨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잠재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잠재된 공간. 이제 바깥에서 크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공간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재 공간이 생기게 되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빛 번짐이 더 생길 수 있고 자연스럽게 붙으면 그 부분이 빛이 자연스럽게 통과가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이제 뚝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빛이 한 번 더 꺾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빛이 옆으로 약간 산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번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잠재 공간이 안 만들어지면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 스마일이 과거 스마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임의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11년도가 처음이에요. 그때는 이 레이저 렌티큘 디자인이 이렇게 사이드 컷을 만드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5세대 아토스 스마일이라고 말씀드린 아토스 장비는 이 렌티클의 디자인을 많이 개선시켰고 사이드 컷을 없애버렸어요. 단순하게 두 가지 컷으로. 첫 번째는 아래쪽, 두 번째는 위쪽. 그래서 이 끝에 부분 엣지가 서로 자연스럽게 만나서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붙는 거죠. 예쁘게. 네,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빛의 산란을 줄이기 때문에 빛 번짐이 많이 줄어든 거죠. 실제로 이제 수술을 저는 이제 두 가지 장비를 다 써본 경험이 있거든요. 아토스 스마일을 받으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물어봐요. 빛 번짐이 어떠신지. 물론 이제 개인 차는 있지만 생각보다 번짐이 덜하다고들 하세요. 과거 스마일에서 아토스 스마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이 수술하는 의사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실제로 제가 체감한 건데요. 이 아토스 스마일 같은 경우는 이 끝에 사이드 컷이 없으니까 사실 여기가 굉장히 얇아요. 제가 지금 엄청나게 확대를 해서 그렇지만 여기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게 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아래를 찾아서 잘 박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스마일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더 아토스 스마일이 훨씬 더 이제 의사의 그런 경험이나 숙련도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끼게 된 거죠. 회원님 바로 예약하세요 지금. 선생님한테. 근데 이렇게 무서워서 하겠어요? 이거 근데 오히려 다 알고 나니까 조금 덜 오히려. 무서워요. 네. 오히려. 네. 오늘은 저랑 같이 과거 1세대 라섹, 2세대 라시, 3세대 스마일, 아토스 스마일까지 쭉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일단 수술을 하고 싶은 네. 사람으로서 네. 너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한테 설명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너무 들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저도 이제 10년 전에 했지만 이렇게 어떻게 이제 이 세대가 거듭될수록 발전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라식 할까 라섹 할까 이러면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저도 다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력교정술을 받기 전에는 항상 내 눈이 수술이 가능한지 어떤 수술 방법이 나한테 적합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알아보시고 수술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